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는 흡사 아가페적 사랑을 방불케 합니다. 17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이 중심이 되어 숫자가 찍히는 반도체 3대장과 자동차가 반등의 키를 쥐고 있었던 4월 11일 목요일장 한마디. 물가 충격, 여소야대 불고 2,700포인트에 대한 불굴이라고 라임을 살려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아 전년비 3.8% 상승을 기록한 3월 미국의 근원 CPI 결과에도 또 4.5%를 돌파한 미 10년물 국채금리에도 여소야대 전국의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하방 압력에도 수출 잘 나온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기대 만연한 유리기판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니 장중 1.6%나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강보합으로 마감 지을 수 있었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총선 이후 열린 목요일장은 옵션 만기일까지 맞으며 조금은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크게 밀린 채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점차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선거 결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하던 반도체주가 오후에 반등했고 또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기아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인 가운데 지수는 0.07% 상승한 2,70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세를 보이면서 0.14% 하락한 858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랐을까요? 네, 다음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리기판과 또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타이어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지며 계속 오르고 있죠. 인텔과 AMD도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캠트로닉스는 10% 강세를 보였고요. HB테크놀로지가 7%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다울투자증권은 타이어 3사가 1분기에도 호실적을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에 금호타이어는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 어제는 9%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8% 오름세 나타냈네요. 네, 어제 오랜만에 미디어 콘텐츠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3월 한국 영화 매출액이 3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영화관 관객 수도 전년비 56%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하양곡선을 그려오던 위즈윅 스튜디오가 어제는 11% 강세를 보였고 뉴는 6%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부담스러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특징적이었던 어제장. 수출 성적이 우수했던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매수가 유입되며 주가가 상응해주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한미반도체의 강세가 지수를 좀 왜곡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시장, 코스피에선 전자닉스가 대세라면 코스닥에선 내가 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 2탄, 오늘 이 시간 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 19일 정리해드린 유리기판 1탄 이후 14,000원에 있었던 필옵틱스의 주가는 벌써 37,700원까지 터치를 했죠. 그럼 오늘 이 시간은요. 현 시점에서도 주가에 충분한 업사이드가 가능함을 알아보기 위해 각 기업들의 현 시점 기술 개발 로드맵이 어디까지 좀 진전이 됐는지 그리고 이 유리기판 시장의 파이가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유리기판의 시장이 환호하는 건 최근 우리가 전선, 전력 설비 쪽에 환호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AI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고성능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거죠. 그러나 웨이퍼, 원판의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 미세화 작업으로 고사양을 만든다?
그 방법으로 현재로선 기술적 한계에 달해 있고요. 이에 반도체 업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칩을 연결하고 포장을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후공정에서 그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텔과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유리기판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앱솔릭스가 반도체 기업의 납품을 목표로 유리기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같은 소부장 회사들도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유리기판은 어떤 부분에 큰 장점이 있길래 꿈의 기판으로 불리며 대기업들의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게 만든 걸까요? 기존 유리기판과 유기기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소재와 MLCC 위치에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유리기판은 유리 소재로, 유기기판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유리기판은요, MLCC가 기판 내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유기기판은 MLCC가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와 MLCC 위치 차이에 따라 갖는 유리기판의 장점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더 튼튼합니다. 소재가 튼튼하니 칩과 MLCC가 더 많이 들어가 무게가 늘어도 휘거나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이 적죠. 둘째, 더 많은 칩이 들어갑니다. MLCC를 내부에 심으니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겠죠. 플라스틱 기판 대비 50%나 많은 칩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 짱인 거죠. 자, 셋째,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유리 회로에는 굵은 회로가 아닌 미세 회로를 바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 회로 폭이 좁아진다? 그럼 기판 사이즈는 더 축소되는 효과가 있겠죠. 넷째, 유리는 고주파 신호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유리기판, 유기기판보다 8배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시에 절반 정도의 낮은 전력 소비를 자랑하죠. 다만 장점이 될 수 없는 마지막 포인트, 이러하니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 외부 충격에 쉽게 깨지는 유리의 특성상 수율이 낮아지니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고로 이 유리 소재의 취약성만 극복을 한다면 이거 정말 모두가 그리던 진정한 꿈의 기판이 될 수 있겠죠. 자, 각 기업들의 유리기판을 향한 뜨거운 애정도 기술 개발 현황을 통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의 포인트는요, 그룹 간의 시너지입니다.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 공동 연구 개발에 들어간 건데요. HBM에서 한 발 늦었으니 얼마나 똘똘 뭉칠까요? 이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연구 개발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기판을 결합하겠죠. 그럼 디스플레이가 공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제도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유리기판의 시제품 생산을 내년과 후년으로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세종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 시제품 생산 후 후년에는 본격 양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리기판의 가장 적극적인 인텔 보시죠. 이미 10년 전부터 상용화를 준비해 왔고요. 작년 9월 시제품까지 공개하며 이미 기술 개발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2030년 이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제품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를 거쳐 양산 준비를 위해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1년 유리기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공장에서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초기 고객사는 AMD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텔과도 생산 논의를 진행 중이죠.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차세대 AP의 기존 PCB 대신해서 유리기판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 계열사와 협력할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증시에서 부각받는 대표 관련주 4개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FNS테크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식각 공정 개발 이력이 있고요. 앱솔릭스 공급망 진입을 추진 중입니다. 주가는 이번 주 월요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위꼬리 좀 길게 달았죠. YC캠도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유리 코팅제,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앞두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보시면은요, 레이저와 식각을 결합해 유리를 가공, 기판에 미세 구멍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막강한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기업은 필옵틱스입니다. 핵심 기술인 Through Glass Via TGV 기술, 쉽게 말해서 깨지기 쉬운 유리에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 이와 함께 절단 장비를 개발해 올 3월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가 무섭게 오르다가 월요일, 화요일 크게 쉬어갔고 어제 조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유리기판.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을 한 시점에서 이제는 마냥 기대감이 아닌 숫자가 증명해주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와 일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ABO는 국방과학연구소와 17억 원 규모의 항체 해독 플랫폼 연구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KT는 장기 성과금과 또 주식 보상 지급을 목적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3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도시가스용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고 발전용은 2.7% 증가했다고 하니까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양방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잠시 후 8시에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니 고용률과 실업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현재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의 3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니까요. 이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환율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2%를 기록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나 여전히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8%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후퇴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엔비디아 급등에 힘입어 오늘까지 외국인의 전기전자향 코스피 매수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자동차 투톱 주연입니다.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는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현대차, 기아로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며 수출 숫자가 찍히는 산업에 환호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전차 군단의 에너지가 응축될지 지속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의 중국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입니다. 다음 주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작년 4분기 대비 연율 7.5%나 확대됐을 것으로 관측,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무려 2%나 높여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살아나는 중국 경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 건설기계, 기자재 섹터 한번 오늘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